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험료를 덜 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지만 지금까지는 가능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때문입니다. 1억 원짜리 집을 가진 사람과 100억 원짜리 빌딩을 가진 사람, 보험료 비율이 오히려 역전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걸 건보료 역전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바뀝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이 새로운 방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정확히 더 내는 구조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공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개편의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았던 소득, 그 영역까지 검토 대상에 올랐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봅니다. 우리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직장인이라면 급여 명세서에서 확인합니다. 회사와 본인이 반반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다릅니다.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도 기준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집이 있으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재산 구간에 걸리면 갑자기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같은 1억 원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과 100억 원짜리 상업용 건물을 가진 사람, 재산 차이는 100배인데 보험료 부담 비율은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등급제 때문입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재산을 여러 구간으로 나눠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구간입니다. 낮은 구간에 속한 사람은 재산 대비 높은 비율을 냅니다. 높은 구간에 속한 사람은 재산 대비 낮은 비율을 냅니다. 이게 역진적 구조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30평대 아파트를 가진 60대 김씨, 시가 약 4억 원입니다. 월 소득은 없지만 재산 때문에 월 10만 원대 보험료를 냅니다. 반면 강남의 대형 빌딩을 보유한 70대 박씨, 시가 약 200억 원입니다. 하지만 월 보험료는 50만 원 수준입니다. 재산은 50배 차이인데 보험료는 5배 차이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김씨가 훨씬 더 많이 내는 겁니다. 이런 불합리함이 오래전부터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나온 대책이 정률제입니다. 2026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률제를 도입합니다. 정률제는 간단합니다. 재산 가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정확히 그만큼 더 냅니다. 재산이 적으면 그만큼 덜 냅니다. 비례 원칙입니다. 이렇게 되면 구간 경계에서 갑자기 보험료가 뛰는 일이 사라집니다. 서민에게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산가에게는 책임이 강화됩니다. 이게 정부가 말하는 형평성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건강보험료 재산 부과 방식이 등급에서 비율로 바뀝니다. 두 번째 변화는 소득 반영 시점입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뒤 보험료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큽니다. 짧으면 11개월, 길면 23개월입니다. 거의 2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024년에 프리랜서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는 일이 끊겼습니다. 소득이 없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도 여전히 2024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청구됩니다. 현실과 괴리가 큽니다. 이미 일을 그만둔 은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소득 때문에 높은 보험료를 계속 냅니다. 이런 문제가 현장에서 자주 발생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의 최신 소득 자료를 활용해 정산 주기를 단축합니다. 지금 내 상황에 맞는 보험료를 내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소득이 줄면 보험료도 빨리 줄어듭니다. 소득이 늘면 보험료도 빨리 늘어납니다. 실시간은 아니지만 지금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환영받을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꽤 합리적입니다. 재산도 공정하게, 소득도 현실에 맞게.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봐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재산도 소득도 더 정확하게 반영하겠다는 방향입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정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동안 보험료를 안 냈던 소득입니다. 분리과세소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배당소득, 금융소득, 일부 기타 소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 소득들은 세금은 냈지만 건강보험료는 안 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낼 때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봅니다. 주식 배당으로 연 5천만 원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돈에서 배당 소득세 15.4%는 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한 푼도 안 냅니다. 반면 프리랜서로 연 5천만 원을 버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소득세도 내고 건강보험료도 냅니다. 같은 5천만 원인데 부담이 다릅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번 계획에서 이 부분도 검토 대상에 올렸습니다. 분리과세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겁니다. 원칙은 간단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 이건 개별 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고령화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었습니다. 고령 인구가 늘면 의료비가 급증합니다. 건강보험 지출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반면 보험료를 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듭니다. 이 구조가 지속되면 재정이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온 방향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정확하게 걷는 것, 다른 하나는 더 넓게 걷는 것. 지금까지 설명한 정률제와 소득 반영 시차 단축은 전자입니다. 분리과세 소득 검토는 후자입니다. 그동안 빠져있던 구멍을 메우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이 뉴스는 누구에게는 공정의 회복이고 누구에게는 부담의 확대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가입자의 보험료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이 지원 근거가 한시적이었습니다. 법적으로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건보공단은 이를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단체 간담회와 국민토론회를 열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 지원이 안정화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가입자와 기업의 보험료 부담 증가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도 줄어듭니다. 결국 이 모든 변화는 하나로 모입니다. 더 정확하게 걷고 더 오래 유지하자.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공정해 보이지만 동시에 더 넓게 걷는 구조입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 논의. 단순히 누가 더 내고 덜 내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으로 공동부담을 나눌 것인가의 이야기입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낸다.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를 매긴다. 이 원칙은 표면적으로는 공정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되면 체감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던 금융소득자에게는 새로운 부담입니다. 재산 구간 경계에 있던 사람 중 일부는 오히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재산 구간에서 높은 비율을 내던 서민에게는 실질적 경감입니다. 이 개편은 승자와 패자를 나누는 게임이 아닙니다.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조 조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과연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고령화 속도는 예상보다 빠릅니다. 의료기술은 발전하고 치료비는 상승합니다.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가 보험료 수입 증가 속도를 계속 앞지릅니다. 지금 개편하는 그 간극을 좁히는 시도입니다. 하지만 근본적 해결책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율 자체를 올릴 것인지, 급여 범위를 조정할 것인지, 정부 부담을 더 늘릴 것인지 그 선택의 순간이 올 겁니다. 지금은 조용히 추진되고 있지만 결과는 모든 중년 이후 가계에 직접 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변화는 공정해지는 걸까요? 아니면 부담이 넓어지는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흐름을 모르고 있으면 언젠가 내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숫자로 마주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개편이 실제 가계에 어떤 숫자로 다가올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월 소득 300만 원, 재산 5억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리과세 소득이 추가되면 추가 부담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사례를 통해 계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